3학년 친구들, 오늘은 3단원 운동과 에너지 중 1과 에너지 과학에서의 1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뜻으로 사용이 되지요. 근데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과는 뜻이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은 뭐 정신활동, 머리를 쓰는 일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힘을 사용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책을 읽는다, 공부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을 한다, 모두 다 이제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학에서의 일은 조금 다른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우리 한번 같이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어떤 경우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한 경우가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학에서 말하는 이제 한 일이 0인 경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우리 강의에서도 들었겠지만 과학에서 한 일이 0인 경우는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자, 물체에 작용한 힘이 0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체에 작용한 힘이 0인 경우 0인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의 이동 거리가 0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체의 이동 거리가 0인 경우 뭐 선생님이 큰 바위를 밀었는데 힘을 많이 줬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요 이동 거리가 없지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힘도 줬어요. 힘의 방향을 줬고요. 힘을 줬고요. 그래서 힘의 방향이 생겼고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있을 겁니다. 네,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수직인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한 일이 0인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 일이 0인 경우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선생님이 책을 들었어요. 네, 위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힘의 방향은 위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책을 들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동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이동 방향 이렇게 쓸게요. 그랬을 때 힘의 방향이랑 이동 방향이 지금 수직으로 나타나지요. 자, 이랬을 땐 우리가 한 일이 0이다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경우 한 일이 0인 경우 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찾으면 1번에 공을 들고 서 있다. 공을 들고 가만히 서 있어요. 힘은 좋지만 이동 거리가 0이기 때문에 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에 수레를 밀어 이동시켰대요. 네, 이동거리 생겼으니까 과학적으로 일을 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의자를 밀어 앞으로 옮겼대요. 이것도 이동거리 생겼으니까 네, 그 과학적으로 일을 한 경우입니다. 4번에 바닥에 있는 화분을 들어 올렸대요. 힘이 위로 작용을 했네요. 그쵸? 힘이 생겼으니까 얘도 과학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책을 들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땐 얘들아 대각선으로 힘이 작용을 한 거지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을 한 경우 아닌 거 답을 찾으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질량이 2kg인 물체를 네, 질량이 2kg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5m 높이만큼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힘의 방향은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위쪽이 되겠네요. 이렇게 화살표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의 크기는 뉴턴으로 반드시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아이고, 뉴턴으로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그죠? 뉴턴으로 나타낼 때는 킬로그램에다가 9.8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9.8 곱하기 2kg 해주시면 1.96 뉴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5m 이동을 했대요. 자, 그랬을 때 1의 양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1의 양은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였었지요. 자, 계산해주면 힘의 크기 구했어요. 1.96 뉴턴
곱하기 이동거리는 5m 해주시면 계산해 주시면 98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에 자, 지금 가 그림을 먼저 보시면 가는 질량이 m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렸어요. 네, 들어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서 나는 나 그림 보세요. 나는 h만큼 자유낙하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둘의 차이점은 지금 보시면 가는 들어 올렸고요. 그 다음에 나는 네, 떨어뜨렸어요. 낙하한 겁니다. 올라갔고 얘는 떨어뜨렸고 자, 그랬을 때 가에서 물체를 들어 올리는 한 힘이 한 1과 네, 그리고 나에서 중력이 물체의 한 1의 양을 구해서 각각 구해서 비교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뭐 어렵지 않지요. 자, 가 먼저 구해 볼까요? 자, 가는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이 한 1이야. 힘이 한 1의 양은 일단 어떻게 구하나요? 힘의 크기는 힘의 크기는이 아니라 힘의 크기 곱하기 다음 이동 거리가 되겠지요. 이동 거리. 자, 이때 힘의 크기는 뉴턴으로 나타내는 거지. 자, 뉴턴으로 나타내는데 뉴턴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네, 질량이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9.8 중력 가속도 곱해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 킬로그램, 질량 킬로그램으로 쓸게요. 그 다음 곱하기 높이, 네, 있었지요? 높이, 네,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한 일의 양을 구하는 건데 가 같은 경우에는 네, 힘의 크기가 뉴턴으로 나와 있지 않고 질량으로 나와 있지요. 자, 그러니까 9.8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올라간 거리가 h니까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요게 힘이 한 1의 양이고요. 물체가 들어올리는 힘이 한 1의 양이고 그 다음 색깔을 좀 바꿀게요. 나 같은 경우에는 네, 얘도 마찬가지지요. 자, 지금 중력이 물체 한 1의 양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얘도 질량이 네, 질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낙하한 거리가 h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요 h랑 그 다음 요 h는 다르기는 해요. 지금 올라간 거리, 가의 h는 올라간 거리고 그 다음에 나의 h는 낙하한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 경우 힘이 한 1의 양은 어떠냐면 같지요. 자, 그래서 답을 써줘 보면 두 경우 힘이 한 1은 결국에 9.8mh로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 있어서 네, 복잡할 것 같지만 네, 하나는 올라갔고 하나는 내려갔어요. 결국에 한 1의 양은 똑같으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에 질량이 100g인 물체를 2m 높이에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대요. 질량이 100g인 물체를 2m 높이에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자, 이때 물체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 물체의 한 1의 양은 얼마인지 구하라고 하네요. 또 1의 양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얘들아, 우리가 구할 때는 항상 질량 단위를 보셔야 되는데요. 질량의 단위가 지금 네, g으로 나와 있지요. 자, 그래서 얘를 kg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100g을 kg으로 고치면 0.1kg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한 일의 양은 힘의 크기, 일단 질량, 네, kg으로 나와 있으니까 9.8 곱하기 0.1, 네, kg이 되겠네요. 얘가 뉴턴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곱하기 다음 높이 이동거리는 네, 2m가 네,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은 얘는 몇이 나오나요? 1.96줄 나오나요? 자, 그래서 물체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 물체의 한 1의 양은 1.96줄. 네,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번 한번 볼게요.
자, 5번 물체에 힘을 주어 물체를 앞으로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물체를 앞으로 이동시켰을 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에 과학적 일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일을 한 경우 아닌가요? 아니죠. 그쵸? 네. 과학적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선생님이 딴 생각을 했어요. 자, 5번에 다시 물체를 앞으로 이동시켰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라고 합니다. 과학적 일이 아니다. 얘는 과학적으로 일을 한 경우지요. 왜냐면은 친구가 얘를 밀었어요. 자, 밀었더니 이동거리가 생겼어. 이동거리가 생겼으면은 네, 과학적으로 일을 한 경우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과학적 일이 아니다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일을 했다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2번에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 힘을 준 만큼 이동 방향으로 네, 이동했지요. 네, 그래서 이거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힘을 준 만큼 네,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네요. 자, 다음 3번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일을 한 것이다. 일을 한 것이다입니다. 오타가 좀 있네요. 일을 한 것이다인데 3번에 물체가 작용하는 중력이 일을 한 것이다. 물체의 중력이 작용하기는 했습니다. 작용을 하긴 했지만 중력 방향이 어디인가요? 네. 아래쪽이지요. 네. 아래쪽 중력 방향이 수직으로 이동한 거리가 없어요. 네. 아래쪽으로 이동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네. 이동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의 양은 0입니다. 네. 중력이 한 일은 없어요. 자, 다음 4번에 한 일의 양은 힘의 크기와 이동거리의 합이 아니라 곱이 돼야겠지요.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자, 물체를 미는 힘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0이다. 자, 물체를 미는 힘은 지금 힘이 생겼으니까 힘이 얼마인지만 알면 우리가 한 일의 양을 구할 수가 있겠지요. 네, 0이 나오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일을 한 경우니까. 자, 그래서 5번은 결과적으로 한 일의 양이 결과적으로 한 일의 양이 아니라 네. 옳은 거 찾으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미안합니다. 자, 다음 6번으로 갈게요. 자, 6번에 자, 1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기억에 1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될 수 있죠. 그쵸? 한 종류의 에너지는 1을 통해서 다른 종류의 1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맞고. 자,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 물체의 에너지는 그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측정해서 구할 수가 당연히 있지요. 자, 그래서 옳은 거 찾으면 답은 5번. 자, 7번 볼게요. 자, 충이가 질량이 20kg인 상자를 수평 방향으로 5m 걸어갔다고 합니다. 자, 밑줄 좀 칠게요. 질량이 20kg인 상자를 들고 수평 방향으로 5m 걸어갈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네, 요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구하라고 하는 거는 힘의 크기, 한 1의 양, 얘네들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캐치해야 될 거는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어요. 그쵸? 네,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습니다. 킬로그램. 그쵸? 수평 방향. 5m 걸어갔대. 수평 방향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걸어갔다라는 뜻이죠. 자, 그랬을 때 한번 구해 볼게요. 자, 힘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뉴턴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질량이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으니까 질량에다가 9.8만 네, 곱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힘의 크기는 9.8 중력 가속도 상수 9.8 곱해 주시고 20kg 해 주시면 계산해 주면 196 뉴턴이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네, 3, 4, 5번 중에 답이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1의 양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1의 양은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 거리입니다. 자, 이동 거리인데 힘의 크기는 구했어요. 196뉴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동 거리가 몇이냐면 네, 5m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네, 곱하기 5m 해줄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수평 방향으로 5m 걸어갔대요. 자, 지금 얘는 상자를 내충이가 위로 들었어요. 위로 들었으니까 힘은 위로 작용을 했습니다. 힘의 방향은 위쪽이에요. 힘의 방향. 근데 지금 충이가 네,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동 방향이.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풀었을 때 네, 이야기했습니다.
이동 방향, 이동 거리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자, 힘의 방향이랑 이동 거리가 이동 방향이 수직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가 한 1의 양이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이동 거리는 네, 없습니다. 그쵸? 1의 양은 0이에요. 네. 이동 거리가 있어도 지금 얘는 수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1의 양은 우리가 0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많이 틀리시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힘의 방향이랑 이동 거리가 네, 수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한 1의 양은 결과적으로 0이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어려웠나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우리가 과학에서의 1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은 이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관련돼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기가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질량이 1kg인 물체 A는 4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질량이 2kg인 물체 B는 2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물체 A의 운동 에너지는 B의 몇 배인지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네,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계셔야겠지요. 그쵸? 자, 운동 에너지는 있고. 자, 선생님이 지금 새벽입니다. 네, 새벽이라서 네, 목소리도 좀 그렇고 정신도 조금 없긴 하지만 네,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강의에서도 나왔고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리하자면 2분의 1 질량은 m, 그 다음에 속력은 V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요거는 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운동 에너지에서 왜 2분의 1이 들어가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 식에서 이제 2분의 1이 왜 들어갔냐면 이 과학자들이 아주 정밀한 실험을 여러 번 계속을 합니다. 네, 여러 번 계속 실험을 하는데 이 정밀한 실험을 통해서 질량이 1kg인 물체가 1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할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줄로 측정이 됐어요. 계속 2분의 1줄로 측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는 앞으로 이런 공식을 사용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네, 정밀한 실험을 거쳐서.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러한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를 한번 구해 볼까요? A. 자,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질량은 1이네요. 1 곱하기, 지금 속력은 4m/s니까 얘의 제곱이 될 것 같습니다. 4의 제곱. 그쵸? 계산을 해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4, 4, 16이니까 8이 되겠네요. 그쵸? 맞죠? 자, 그 다음에 B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이번에는 2kg이네요. 자, 그 다음 물체 B가 2m/s의 속력이니까 2의 제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네요. 계산해 주시면 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이렇게 2배지요. 그쵸? 물체 A의 운동 에너지는 B의 몇 배냐면 2배나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배. 숫자도 많고 해서 복잡할 것 같지만은 네, 운동 에너지 공식에 대입만 해서 네, 몇 배인지만 알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만 있는 경우는 위치,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만 있는 경우는 운동, 그 다음 둘 다 있는 경우는 모두라고 쓰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 1번 한번 볼게요. 1번에 우리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찾는 건 어떻게 찾냐면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한 높이에 있는 물체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를 잘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속력이 생기겠지. 그럼 속력이 있는 물체를 는 대부분 이제 운동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에 공중에서 정지한 놀이기구. 높은 곳에 물체가 있지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2번에 지면에서 굴러가는 볼링공. 지면에서 굴러가는 볼링공. 얘는 네, 굴러가니까 운동을 하고 있지요. 네, 속력이 있는 물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다음 세 번째 그럼 얘들아 모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둘 다 있는 경우는 일정한 높이에도 있고 높은 곳에도 있고 그 다음에 속력도 있는 네, 물체를 찾으면 되겠지요. 떨어지는 스카이다이버. 일단 떨어지는 거니까 위치가 생겼어요. 네, 높은 곳에 있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 떨어지는 거 자유낙하 운동할 때 배웠습니다. 아래로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는 점점 속력이 빨라졌었죠. 자, 그래서 속력이 생겼으니까 얘는 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네, 모두 가지고 있겠네요. 자, 그다음 위로 올라가는 로켓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위치가 생기고 있지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점점점 로켓 어떻게 되냐? 네, 빨라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얘도 네, 모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 같네요. 자, 다음 3번으로 갈게요. 3번.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질량 및 높이 사이의 관계를 옳게 나타낸 그래프로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네, 그래프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그 교과서에도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프가 있었는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질량 및 높이 사이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자,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는 질량이 커지면 위치 에너지도 네, 커졌어요.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쵸? 떨어뜨리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위치 에너지는 네, 무거울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같이 커집니다.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네, 질량이랑 높이의 위치 에너지는 비례하니까 비례하는 그래프 두 가지 찾으시면 되겠네요. 증가하는 요거 기억, 디귿 네, 두 가지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우리 그 공식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했냐면 9.8 mH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질량이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고 높이가 증가하면 네, 위치 에너지도 똑같이 증가한다,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프는 얘들아 항상 공식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기역 디귿입니다. 자, 다음 4번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가장 작은 거 찾으라고 하네요. 자, 위치 에너지를 일단 구할 수 있으셔야겠지요. 똑같아요. 9.8 mH 이렇게 써두시고 그 다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자, 지금 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다 써볼까요? 자, 1번에 9.8 곱하기 2kg 곱하기 5m 해주시면 얘는 9.8 곱하기 10이니까 98줄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얘는 9.8 곱하기 질량이 4kg 그 다음에 높이 네, 3m 그럼 9.8 곱하기 12니까 계산해 주시면 117.6줄인가요? 네, 6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9.8 곱하기 2kg 곱하기 4m 해주시면 9.8 곱하기 8이니까 78.4줄 나옵니다. 그 다음 얘는 9.8 곱하기 5kg 곱하기 2m니까 9.8 곱하기 10, 네, 98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얘는
9.8 곱하기 3kg 곱하기 3m 해주시면 9.8 곱하기 9니까 88.2줄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답 나왔지요, 그쵸? 뭐겠냐? 답은 가장 작은 거 3번이 되겠네요,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일정한 속력으로 물체를 들어올릴 때 중력에 대해 한일의 양은 물체의 위치 에너지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의 무게 곱하기 올라간 높이 해주시면 되는데 물체의 무게는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는 9.8 중력 가속도 곱해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5번 한번 볼게요. 5번에 자, 질량이 1kg인 물체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말뚝이 10cm 깊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OX 이야기하라고 하네요. 내가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을 박는다, 말뚝을 박는다 생각을 하세요. 자, 1번에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말뚝을 박는 일을 했지요. 그쵸? 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1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그치, 옳은 거. 2번에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말뚝이 박히는 깊이는 비례하지요. 그쵸?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네. 3번 문제였었지요. 3번 문제에서 위치 에너지는 높이와 비례를 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다음 3번에 질량이 2kg인 물체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말뚝은 10cm 박힌다. 아까 1kg 물체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10cm 박혔는데 질량이 2배로 늘어났어요. 2kg으로 늘면 당연히 말뚝도 더 깊게 박히겠지요. 그렇죠? 왜냐면은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했던 그래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X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질량이 두 배로 증가하면은 말뚝이 박히는 깊이도 2배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은 X. 자, 6번 한번 볼까요? 자, 6번에 자, 다음 중 운동 에너지와 질량 및 속력의 관계로 옳은 그래프를 찾으라고 하네요. 네.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 공식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1번 문제 풀 때 우리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었어요. 그쵸? 자,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커지면 운동 에너지도 커졌습니다. 아이고. 자, 그다음 또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커지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도 증가를 하는데 이때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지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 운동 에너지 커지면 질량 커지면 운동 에너지도 커지고 속력의 제곱에 됐을 때도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비례한다. 그래프 찾으시면 증가하는 요 그래프 두 가지 찾으시면 되겠네요. 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니까 증가하는, 비례하는 그래프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한번 볼게요. 자, 질량이 3kg이 각각 3kg, 5kg인 두 물체 A, B가 지면으로부터 각각 2m, 1m 높이에 있다고 합니다. 자, 지면을 기준으로 두 물체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위치 에너지 일단 9.8 mH. 위치 에너지 구할 수 있겠지. 즉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막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위치 에너지는 9.8 mH,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A는 9.8, 질량이 3kg. 그렇죠? 그다음 높이는 2m. 그다음 B는 9.8 곱하기 질량이 5kg, 그 다음에 지면에서 1m 떨어져 있네요. 지금 보시면 A와 B의 위치 에너지 B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지금 보면 계산은 복잡할 것 같아요. 그쵸? 9.8은 똑같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지워주시면 되고 얘네만 잘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쵸? A는 지금 3 곱하기 2 대 B는 5 곱하기 1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6대 5가 되겠네요.
딱 봐도 A, B랑 계산해 주면은 네, 숫자가 복잡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네,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몇 대 몇인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9.8 똑같은 거는 그냥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각각 네, 6대 5의 네, 위치 에너지 비를 갖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드디어 8번. 자, 그래프는 두 물체 A, B의 높이에 따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측정해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위치 에너지 기억해 두시고, 자, 이때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몇 배인가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는 지금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얘들아, Y축은 위치 에너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축은 높이로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거 식을 한번 써볼까요? 네, 식을 한번 써보시면 A 답은 위치 에너지의 답은 나왔어요. A 같은 경우에는 0.4야, 그치? 그 다음에 B는 0.2입니다. 높이는 똑같아요. 뭐 딱 봐도 몇 배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네, 그냥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4줄은 힘의 크기 곱하기 네, 높이 0.2m가 되겠네요. 그쵸? 네, 그쵸. 근데 네, 요 힘의 크기를 구하는 거야. 이제 이게 몇 배, 질량이 몇 배인지. 그다음에 B는 0.2줄 곱하기 힘의 크기 곱하기 0.2줄이라고 했나요? 0.2m.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얘를 그냥 x로 두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0.4는 0.2x. 그쵸? 그럼 x는 2가 나오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0.2는 0.2x니까 x는 1이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얘는 A, B 봤을 때 A의 질량은 B의 몇 배인가요? 곱하기 2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네. A의 질량이 B 질량의 2배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로 2배로 나왔다. 네, 2배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성평가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형성평가 문제를 잘 풀어볼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계약했을 때 이거 그대로 나눠주고 우리 또 문제 풀어보라고 할 거니까 네, 얘네들 잘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겠다라고 하면 등교계약 했을 때 선생님한테 가지고 오시면 네, 선생님이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교과서 옆에다 있을 텐데 교과서 좀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이야기할 게 있는데 교과서 121쪽 좀 한번 볼까요? 네, 120쪽에서 121쪽을 한번 보시면 네, 선생님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탐구 활동제가 있을 겁니다. 정리하기 1번이 있을 텐데, 자,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해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 문제에서도 나왔었는데, 자, 위치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운동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 그 다음 운동과 위치 에너지 모두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각각 어떤 예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계산이 아니고, 네,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얘가 아니고 이제 힌트를 좀 주자면, 자, 위치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아까 이야기했지요. 일정한 높이에 있는 물체, 일정한 높이에 있는 물체. 네, 요거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를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은 곳에 있는 물체. 네, 물체 찾기. 네, 일정한 높이에 있는 물체는 이제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운동 에너지만 가지는 경우는 이제 뭐가 있느냐? 속력이 있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갖습니다. 속력이 있는 물체는 네, 운동 에너지를 갖습니다. 자, 그다음에 둘 다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지요. 일정한 높이도 있고 그다음
속력도 있고 하면은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모두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어요, 얘들이. 자, 그러니까 네, 그 이해랑 여러분들이 네, 생각해서 이렇게 세 가지 칸에다가 각각 적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등교 계약하기 전까지 우리 마지막 과제가 생겼네요. 그쵸? 선생님이 등교 계약하면은 네, 다 확인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성실하게 과제를 다 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